여론조사의 실시 및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즉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치자금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은 향후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와 사전 접촉 없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기도 하며, 선거 국면에서 특정 후보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당 관계자나 여러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점, 공표형 여론조사의 경우 각종 디지털 정보 매체를 통해 그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하여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그와 합의하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는 경우, 즉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경우에만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기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았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 내지 의뢰가 있었는지 여부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와 정치활동을 하는 자와의 관계, 접촉 경위, 그들 사이의 대화 내용, 해당 여론조사의 실시 경위, 그 전후 사정, 여론조사의 실시 횟수 및 기간, 여론조사 실시 비용, 여론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여론조사를 전제로 한 논의 여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선거 여론조사는 언론 보도가 되거나 정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의 표출 등 그 효용이 정대되는 점, 여론조사는 선거 판세의 주요 가늠자로 기능하고 후보자의 당내 위상 강화, 대국민 인지도 제고, 지지층 결집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론조사 업체가 특정 후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선거를 그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 여론조사의 결과의 전달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특정 후보자에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선거 여론조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후보자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여론조사 기부의 필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된 14회의 여론조사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합니다. 특수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봅니다.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 사이의 의사합치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를 만나 선거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자신의 여론조사 등을 기초로 오세훈의 서울시장 당선, 이준석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여론조사를 실시 및 분석함으로써 선거를 기획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린 후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이끌기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한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 수립 등 대선 전반에 걸쳐 정치적 조언과 상담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윤석열이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자로 결정되고 대통령으로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고,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정치적 조언을 제공받겠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비전문가인 김건희는 여론조사 전문가인 피고인 명태균을 믿고 여론조사의 실시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배포 상대방 등에 관하여 모두 피고인 명태균에게 일임하여 처리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은 김건희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아 피고인 명태균의 위와 같은 의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피고인 명태균과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의사의 합치는 늦어도 2021년 6월 26일 전에는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 먼저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과의 만남과 그 경위를 살펴봅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2021년 6월경 함성덕을 통해 피고인 명태균에 대해 알게 된 후 함성덕에게 피고인 명태균을 한번 만나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함성덕이 2021년 6월 16일 피고인 명태균을 먼저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에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듣던 대로 피고인 명태균이 이준석, 김종인을 확실히 잘 아는 것 같고 선거 전략도 잘 세우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경부터 피고인 명태균과 알고 지냈던 김진태는 피고인 명태균은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름 유명했다. 정치 자문 이런 걸로 나름 역량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다.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여 조언을 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내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김종인의 소개로 피고인 명태균을 알게 된 여의도 연구원장 지상욱도 수사기관에서 명태균을 만나보니 실력과 인사이트가 있어서 교류를 했고, 그래서 밀양국 연구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 여론조사 용역을 주기도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용역과 별개로 지상욱은 피고인 명태균에게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을 여러 번 요청했던 점도 있는 점. 당시 서초구청장이었던 조원희도 수사기관에서 2021년 서울시장 경선 때부터 피고인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 자기가 안철수와 오세훈의 단일화에 역할을 했고 김종인에게 코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피고인 명태균과 여론조사를 진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그 당시 피고인 명태균은 중앙정치권 정치인들 사이에 김종인과 친분이 있고 오세훈, 이준석의 당선에 기여한 선거기획자, 여론조사 전문가 내지 여론조사를 기초로 선거 전략을 잘 세우는 기획자로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의 요청으로 2021년 6월 16일 피고인 명태균을 만났던 함성덕과 위 만남을 주선한 조원희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명태균이 그 자리에서 함성덕, 조원희에게 오세훈, 이세훈의 당선에 기여한 것, 김종인과의 친분에 더하여 선거 준비를 위한 여론조사의 필요성, 여론조사의 방식의 중요성을 설명했던 것인 바,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함성덕을 통해 이러한 대화 내용을 전달받고 정치권 인맥 확장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제공과 판세 분석, 선거 전략 수립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1년 5월경부터 권성동, 전진석 등을 만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는 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그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주요 정치인도 아닌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려고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18일 김건희를 처음 만났고 약 일주일 뒤 다시 만나는 등 2021년 6월 말까지 두세 차례 만남을 가졌고, 2021년 7월 2일 피고인 윤석열을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김태희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2021년 6월 말경부터 2021년 7월 초경까지 사이, 아마도 2021년 6월 말경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피고인 명태균이 서울에 가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 명태균을 차에 태워서 함께 서울에 갔다.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해서 식당에 갔더니 함성덕, 이현재가 있었다. 함성덕이 피고인 명태균에게 형수 김건희를 말합니다. 형수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봐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태균이 식당에서 나갔다. 피고인 명태균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함성덕은 이현재에게 명태균은 여론조사 전문가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고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든 것이다. 경기도지사에 관심이 있으면 잘 보여라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명태균이 식당으로 돌아왔고 함성덕이 피고인 명태균에게 김건희와 이야기가 잘 된지 묻자 피고인 명태균은 잘 설명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다. 나보고 잘 부탁한다고 하던데 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후 피고인 명태균과 함께 차를 타고 창원으로 돌아온 도중에 피고인 명태균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피고인 명태균이 저에게 사모에게 전화가 왔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김건희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 당시 김건희가 피고인 명태균에게 명 선생님만 믿을 테니까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설명한 대로 하면 됩니다. 총장님께는 따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과 김건희가 만난 직후인 2021년 6월 26일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21년 10월 21일까지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14회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하였던 사실, 피고인 명태균은 위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타 기관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 등 설명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됩니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김태일 진술과 피고인 명태균의 직업, 당시 정치권 내 피고인 명태균의 평판,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를 만나 김건희에게 앞서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설명했던 것처럼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앞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인 선거 여론조사의 실시 제공 등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랑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일임하여 처리해달라는 의사로 잘 부탁한다, 명성이만 믿겠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 만남 당시 김종인, 이준석에 대한 만남을 추사한 것 또한 함께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명태균과 김건희가 수에 걸쳐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사항에 대해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서로 양립 불가한 내용도 아니며, 피고인 윤석열 이 법원에서 피고인 명태균 아니어도 김종인 박사와 접촉할 수 있는 인맥이 있고 이준석 대표는 당시 저희 대선 행보에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다하여 보면 김종인, 이준석 등 당시 주요 정치인과의 만남 주선이 이들 만남에 있어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치인과의 만남 수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앞서 인정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을 만난 직후 피고인 윤석열에게 위 협의 내용을 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윤석열은 이에 응하여 김건희를 통해 또는 직접 피고인 명태균에게 김건희와 같은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을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소개하였던 함성득은 원래 김건희와 친분이 있었던 자이나 김건희의 소개로 그 배우자인 피고인 윤석열을 알게 되었고 2021년 5월경부터 피고인 윤석열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였습니다. 함성덕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피고인 명태균에 대하여 알렸고, 피고인 윤석열 부부 중 한 명이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보라고 지시하여 먼저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게 된 것이다.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고 온 후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피고인 명태균에게 대한 평가를 하니 피고인 윤석열 부부 둘 다 그럼 한번 만나보자고 하여 김건희와 피고인 명태균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런 함성덕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이 그들의 정치적 필요에 부합할 경우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제공 등 여러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러 했던 것이고, 피고인 윤석열은 배우자 김건희가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 이러한 내용의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고 와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피고인 명태균과 협의 내용을 공유하였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습니다. 김건희는 2021년 6월 28일 피고인 명태균에게 피고인 윤석열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를 받은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이따 4시 20분에 연락 올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건희가 유력 대선 후보인 피고인 윤석열의 연락처를 피고인 명태균에게 알려준 것은 김건희뿐만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도 피고인 명태균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김건희는 2021년 7월 1일 17시 29분경 피고인 명태균에게 사무실 근처 오심 문자 주세요. 직원이 저희 집으로 안내할 거예요.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건희는 독자적으로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정치적인 도움을 받기로 하였던 것이었다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있는 집보다는 사무실에서 만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도 김건희가 피고인 명태균을 외부 사람들을 피해 피고인 윤석열 부부의 집으로 부른 것은 이미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피고인 명태균의 도움을 받을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 명태균과 보다 엄밀하고 긴밀하게 여론조사의 실시 제공과 판세 부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26일 김건희에게 김종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2021년 6월 27일에는 김건희가 지금 전부 최재형 뒤에 김종인이 있다고 쫙 퍼졌습니다. 맞을까요? 걱정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김종인 위원장님께 말씀 다 전했습니다. 라고 답하였으며 2021년 6월 30일부터는 김건희와의 사이에 김종인과의 연락 시기, 만남 일정 및 이준석과의 만남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은 김건희와 피고인 명태균이 정한 바에 따라 2021년 7월 4일 김종인을 만났고 2021년 7월 6일 이준석을 만났습니다. 만날 당시 피고인 명태균도 함께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던 피고인 윤석열로서는 당시 국민의힘 입당 여부 및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에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이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과의 만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김건희가 담당하였던 점,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에게 피고인 윤석열이 이준석, 안철수를 만나면 해야 할 질문 리스트를 요청하면 피고인 명태균이 이를 정리하여 보내주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김건희는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최측근에서 수시로 피고인 윤석열과 협의하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당선에 유리한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 명태균의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적 공동체 관계이다. 김건희가 모든 게 5대5라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2333호 사건에서 정의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정치적 공동체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모든 조직은 지시 전달 보고 크로스체크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이 허락을 맡아야 이게 되는지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종업원하고 계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보통 보면 사모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인 후보는 피고인 윤석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피고인 윤석열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한테 다 확인해야 되는 건지 누구한테 확인해야 되는지 저도 확인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김건희가 이야기했던 게 딱 두 마디예요. 하나는 함성덕 교수한테 전체 하는 것의 30%만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피고인 윤석열과 공동체다. 5대5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죠. 가르마를 타줘야 내가 일을 하니까 누구한테 지시하고 전달하고 보고가 안 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이게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권 없이 사모님 말만 듣고 했다가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거 확인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반반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줄 알지. 제가 뭐 누가 의사결정권이냐, 그게 안 되면 내가 누구한테 일을 해서 지시 전달 보고를 합니까? 여사가 자기한테 하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더라고요. 라고 진술하였습니다.